자, 전체 형태에 대해서 무게 중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여기가 M1, 그다음에 여기가 M2, 그다음에 좌표는 X1, 좌표 X2. 그래서 얘가 중심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정하라 그러지. 그래서 알키메데스 원리, 얘가 L1 길이고 얘가 L2 길일 때 평형의 위치는 M1의 L1 값은 M2의 L2를 이룬다, 그지?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원리니까.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그래서 M1 곱하기 여기는 X-X1, 얘를 X라 해서 X 구하는 거. 그 다음에 M2 값에 대해서 X2-X가 됐어요, 그지? 이렇게 해서 X의 값은 M1 더하기 M2 분의 M1의 X1 더하기 M2의 X2 해서 이만큼이 무게중심의 좌표, 아주 얇은 막대에서의 무게중심의 좌표.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에 응용하면 얇은 막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선밀도가 있다고 생각하죠. 선밀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잘게 잘랐을 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질량은 델타 x의 i가 있을 테고, 델타 xi 곱하기 그때의 대표 밀도 xi의 스타, 이만큼이 그 부분에서의 대표 질량이야. 그리고 이 점을 xi 스타 위에 올렸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 위에다가 질량을 올렸으니까 전체 무게중심의 좌표는 시그마 값에 델타 mi를 다 더한 것 분의 시그마 값에 xi 스타 곱하기 델타 mi를 다 올리고, 그에 대해서 극한을 보는 게 적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체가 a부터 b까지 x 곱하기 델타의 n 값이니까 d의 m 값이고, 더하기 여기는 전체의 dm 값이고 a부터 b까지야. 그럴 때 전체식을 x에 대해서 고치면 a부터 b까지 x 곱하기 델타 x의 dx가 되고, 얘는 다시 a부터 b까지 델타 x 밀도에 대해서 dx 값이 돼요. 밀도 값이 예를 들어서 델타 x 값이 만약에 상수 c라면 그때 x 값은 얼마? 밑에 값은 분모는 b-a 곱하기 c가 될 테고, 분자는 c 곱하기니까 c 곱하기 2분의 1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어서 이 값은 중점의 좌표 2분의 1에 a 더하기 b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막대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막대에 대한 얘기. 얘가 이제 기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분에다가 얘를 활용해서 보통 이제 판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을 보면, 아주 얇은 판에 대해서는 얇은 판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x축 위에서 혹은 y축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분할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분할하나 저쪽으로 분할하나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델타의 a의 ij의 값이야, 면적은. 그래서 이 면적 값에 대해서 이제 밀도를, 판밀도를 여기서 상수 값이라 하죠.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1이라 합시다. 어차피 약분할 거라서. 그래서 얘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은 높이에 대해서 이만큼 높이 사각형 위에서 놓을 거니까 얘는 xi 값에 대해서 xi의 스타 값에 대해서 y의 j의 사값 위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값, y값에 대해서 일단 x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x값은 전체의 델타의 aij를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것. 그 다음에 전체의 x좌표는 얼마? x 곱하기 델타 aij를 이렇게 다 더한 거죠. 이만큼 값이야. 그냥 적분이니까 그냥 면적을 다 더한다, 질량을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차피 면적을 다 더한다, 질량을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할의 위치 방향이니까 지금은 이제 y축 방향으로 더하겠지. 분할이 지금 y축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y 값은
델타의 AIG인데 사실은 이제 면적이라서 면적이고 얘는 이제 Y 값에 대해서 델타의 AIG를 다 더하는 값이야. 이렇게 해서 면적을 어떻게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지? 질량의 합. 기본적으로 질량의 합을 위에는 뭐지? 위에는 모멘트의 합. 그래서 좌표 곱하기 질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 곱하기 질량을 다 더한다 이런 뜻이야. 질량의 합과 그다음에 모멘트의 합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본으로 푸는 문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얘가 뭐죠?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반원 디스크에 대해서의 무게중심.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야. x좌표는 어디 있겠어요? x좌표는 가운데 있겠지. 그래서 얘는 관심 없고 y좌표만 신경 쓰자고. 자,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니까, 자, 면적 얼마죠? a의 면적은 가로의 길이 루트에 a의 제곱 빼기 y 제곱, a의 2배가 가로의 길이야. 그렇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얼마? dy, 얘가 세로의 길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면적이야. 이 면적이 어디 위에 있어? y 좌표 위에 놓여 있어요. y. 그래서 좌표 곱하기 질량을 해서 얘가 모멘트고 제로부터 얼마까지? a까지. 얘가 모멘트의 합이야. 그리고 전체의 질량을 나누면 0부터 a까지 2배 루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dy 값이라서 얘가 질량의 값이라서 얘가 y의 바가 돼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위에 거를 적분하고 밑에 걸 적분하는 거. 밑에 거는 뭐죠? 밑에 거는 반원의 면적과 같아요. 밑에 거는 반원의 면적이고 위에 건 얼마? a의 제곱 빼기 y 제곱에 2분의 3제곱을 미분하면 3분의 2 떨어지고 안에서 마이너스 2y 남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되고 제로부터 a까지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파이의 a의 제곱이고 위에 거는 3분의 2의 a의 세제곱이 되어서 이 값은 얼마? y 반은 3파이분의 4a가 됐어요. 그래서 얘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라고? 얘의 무게중심의 좌표 3파이분의 4a라고.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요. 그죠? 면적으로 비유하면 그렇지 않겠어? 면적으로 비유하면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나 이 부분의 면적이 같아지겠지. 이해했니?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의 파푸스 굴딘 얘기 알죠? 파푸스 굴딘 정리가 뭐지? 파푸스 굴딘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원주각으로 잰 얘의 회전해서 생기는 부피를 어떻게 구하죠? 원주각으로 부피를 구할 때 얘의 값에 대해서 높이를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2파이의 y 곱하기 회전한 면적 얼마? dA 회전하는 면적이 da야. 그지? 얘가 뭐라고? 얘가 부피 맞아요? 얘가 원주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회전체의 부피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y반 얼마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단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단면인데 얘의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 y 곱하기 da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있는 이 무게중심에 있어서 y의 da 얘를 적분한 것 나누기 얼마? 전체의 da를 적분한 거. 얘 맞아요?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야. 맞아요? da의 적분값이 얼마니까? 전체 판의 넓이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값이고 전체 y의 da 값 나누기 단면의 면적이 s예요. 그러면 y의 da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은 y 바이의 s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v의 값은 얼마 나와? v의 값은 2파이 곱하기 y의 da니까 y의 바 곱하기 s잖아요.
이 파이에 y의 dA 값 대신에 얘를 대입했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무게 중심의 이동 거리 곱하기 회전하는 면의 단면의 면적. 얘가 뭐라고? 회전체의 부피라고요. 이해해요? 얘가 파푸스 굴린 정리야.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해왔던지 기억해봐요.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r이고 얘가 높이가 h인 그러한 원뿔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돌아요. 돌면 여기에서의 무게중심 얼마? 3분의 r 그 다음에 3분의 h지 않겠어? 그래서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얼마죠? 원래는 어떻게 구해?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 2파이 곱하기 무게 중심의 이동 거리 얼마죠? 3분의 r이지? 이게 2파이 곱하기 3분의 r이잖아. 그 다음에 회전하는 단면의 면적 얼마? 2분의 1 곱하기 높이 rh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체의 부피라고요.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 얘가 얼마 나와? 이것은 3분의 1의 파이의 r 제곱의 h 얘가 바로 뭐야? 원뿔의 부피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의 부피. 얘가 파푸스 굴린 정리로 원뿔의 부피를 구한 거야. 지금 회전해서 생기는 이러한 형태의 반구에 대해서 반운에 대해서 얘를 회전해서 생기는 거 뭐가 생기죠? 구가 생기잖아. 여기에 중심이 얼마였죠? 3파이분의 4예였어요. 금방 한 거. 그래서 얘의 회전에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구의 부피 얼마? 구의 부피 2파이 곱하기 3파이분의 4의 무게 중심의 이동거리 됐니? 그 다음에 회전하는 단면의 면적 얼마? 2분의 1 곱하기 파이의 a의 제곱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이렇게 사라져서 3분의 4 파이의 a의 세제곱 나오지. 이게 뭐라고? 파푸스 굴린 정리라고 물리에서도 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지금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거든. 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좀 다르게 확장해서 이제 가죠. 어떤 삼각형에서 어제 했던 거를 까먹은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얘를 B, 얘를 C,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하고 임의의 시점 O에 대해서 내심 OI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이제 표시할게요. 얘를 알파와 베타와 감마로 OA 벡터와 OB 벡터와 그 다음에 OC 벡터 이렇게 얘로 표현하라고지.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거였어. 그러면 내심이니까 뭐라고? 이등분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얘가 감마 대 베타니까 얘가 감마 대 베타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알파만큼이고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베타만큼의 얘가 알파죠. 됐습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됐어요. 다시 여기에서 얘를 m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표시하면 이 각이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가 i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bi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죠? bi 벡터는 이거 대 이거니까 그래서 bm에 대해서 bm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ba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ba 벡터 bi 벡터는 ba 벡터예요. 몇 대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알파 이거 분의 얼마? 감마 맞아요? 더하기 여기서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알파 이거 다 더한 것 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알파 이거만큼의 얼마? 이거만큼의 BA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 값은 감마로 다 나눠버리고 베타 더하기 감마를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여기는
베타 더하기 감마의 BA 벡터니까 OA 벡터 빼기 OB 벡터가 됐어요. 더하기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여기는 얼마? 감마로 나눴으니까 알파에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벡터 BI 이거 뭐죠? 얘가 뭐예요? 얘가 BM이죠. BM BM BA BI 벡터는 됐어요? BM이야 이거. BM 벡터. 여기가 BM 벡터라서 OM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B 벡터로 되죠. 여기는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됐어요. 이것이 BI 벡터. BI 벡터는 OI 벡터. 그래서 OI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됐죠. 이만큼 됐어. 그래서 OI 벡터는 자 이제 B가 넘어가요. OM은 누구죠? OM은 누구야? OM은 누구죠? OM은 아니지. OM이 말고 BM. OM 말고 BM부터 가죠. 자, 다시 BM은 누구냐 하면 BM은 BC 벡터의 얼마? BC 벡터의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BC 벡터의 알파배 맞아요? 아니다 감마배 보고 있냐? 얘들아 보고 있냐고. 이해됐어? 안 보고 있네? 그래서 이것은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BC 그래서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됐어요. 이만큼이야. 네 됐어요. 얘가 BM이니까 BM 대신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 자 OI 벡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이만큼의 BM 벡터. BM 벡터는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의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얘가 BM 벡터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죠. 얘가 OY 벡터야. 그러면 여기서 A 벡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A 벡터 하나 남고 더하기 그 다음에 C 벡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감마 요만큼의 C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B가 있는데 B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에서 알파도 빼야 되고 1에서 여기서 감마도 빼야 되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베타의 B가 돼요. 얘가 이만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심에 대해서 OI 벡터는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의 A 벡터 더하기 베타의 B 벡터 더하기 감마의 C 벡터가 된다. 그지? 이만큼이 내심의 위치 벡터야. 됐어요? 위치 벡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번호를 까먹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 있어요. 이 원에 대해서 얘가 O가 외심이야. 외심. O가 외심일 때 H가 뭐? H가 수심이에요. G가 뭐? G는 무게중심이야. 이 세 값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 직선의 이름은 녹음할 거야. 녹음해도 돼?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자, 얘가 외심 O예요. 이때 O는 외심이야. 그럴 때
수심을 보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수심을 보면 A에서 얘에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서 얘가 수심이 되겠지. 물론 여기도 이제 내릴 거니까 됐나요? 얘가 H 값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O를 지나는 연장선을 그리면 얘가 누구? 얘가 직교가 되죠. 얘가 직각이야. 지름이니까 얘가. 그래서 얘도 둘은 평행해요. 오케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그 다음에 얘를 그으면 얘가 직각이고 여기를 그으면 얘도 어떻다? 얘도 직각이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됐습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M을 그었어요. 중점이 됐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이 값은 이 값의 반이고 얘와 얘는 같은 거니까 얘와 얘는 반이 됐어요. 평행사변형이 여기 있고 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A에서 M에다가 그으면 얘는 삼각형에서의 중선이에요. 중점이니까 M이 중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OH를 그으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그려지는 삼각형이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얘와 얘는 어떻다? 닮은 비가 있죠. 그래서 얘가 1대2의 닮음을 가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누구라고요? 여기가 무게의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H는 이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있고 G는 OH를 뭐로 2대1, 1대2로 내분한다고요. 이 직선의 이름 뭐라고? 오일러 직선이야. 됐습니까? 오일러 직선이고 그때의 OH의 벡터는 OG의 몇 배니까 OG 벡터의 몇 배? 3배니까 이 값은 얼마? 3 곱하기 얘는 3분의 1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니까 여기에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다 더하는 게 뭐라고? 얘가 OH의 위치 벡터야. 이때의 O는 뭐죠? 이때는 외심이야. 아까 내심할 때의 OI 할 때의 O는 뭐죠? 그때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의 시점이었어요. 그냥 이해돼? 엄청 중요한데요. 이거 오일러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심도 중요하고 방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임의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A와 B와 C가 있을 때 BC 위에 한 점 P와 AB 위에 한 점 P 그 다음에 BC 위에 한 점 Q 그 다음에 어디를 뭘 할까? 뭘 하는 게 이쁠라나? 여기를 P라 하죠. 그 다음 여기를 Q라 합시다. PQR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변 위에서 골랐을 때 사각형 PQR의 얘의 둘레가 최소일 때는 언제죠? 얘의 둘레가 최소일 때 그 값을 구하는 거야. 됐나요? 뭘 하라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를 구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가죠. 맨 처음 출발은 P가 정해져 있다고 하자. P가 정해져 있을 때 대칭을 시키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져요. 각은.
그리고 얘는 같다고 했어요. 대칭이나 합시다. 그럼 얘가 P'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으면 1번 길이와 얘는 어떻다? 같은 거죠. 길이가. 각을 똑같이 만들었고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AP 대신에 AP'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번 길이가 똑같은 거지? 네? 길이가 똑같잖아요. 왜 대답 안 하죠? 네. 부인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각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똑같이 만들면 얘도 어떻죠? 얘도 똑같은 길이가 되죠. 2번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삼각형의 둘레가 얘와 얘와 얘로 되는 거 맞죠? 얘가 삼각형의 둘레니까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죠? 이게 직선일 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을 때 그래서 얘가 정해진 상태면 대칭을 해서 양쪽 팔을 이렇게 딱 이으면 좋겠다. 맞죠? 이 길이가 삼각형의 둘레야. 그런데 이 각은 같고 이 각은 같으니까 각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도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가 짧아지는 방법은 이제 뭐죠? 이제 뭐밖에 없어요? AP가 짧은 거죠. 각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각에 대해서 길이가 짧으려면 이게 더 짧아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AP가 제일 짧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BCU의 점 P에서 AP가 제일 짧아지는 방법은 뭐다? 이거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수직으로 내린다. 오케이? 이렇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A에서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내리면 되겠지. 맞나요? 이렇게 해서 P와 Q와 R을 모든 방향에서 다 수직으로 내리면 최소의 길이는 뭐다? 답이 얘가 될 때가 제일 작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수족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페달. 그래서 페달이라 불러요.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시 보면 체바정리 역정리가 뭐죠? 세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이거분의 이거는 곱하면 얼마다? 1이다. 얘가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지. 얘가 뭐라고? 체바의 정리의 역정리야.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1이다가 체바 정리. 다 곱해서 1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뭐야? 체바 정리 역정리라고. 오케이? 자, 이거 좀 봐주죠. 다시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 얘가 이제 중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와 여기가 전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111이야. 그래서 얘의 무게 중심은 뭐야? 1대1 위치에 있겠지. 1대1 위치. 그래서 무게 중심은 1대1 위치에 있어. 그러면 요 점 위에는 2가 있고 요 점 위에는 이제 1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1이 달려 있었어요. 요 이 밑변 BC의 중점은 이 중점에 무게가 2가 달려 있는 거라고. 양쪽 끝점에서 1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A에 대해서 무게 중심은 몇 대면 2대1 위치 달려 있겠지.
맞아요? 얘가 무게 중심이고 얘가 2대 1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도 2대 1, 마찬가지로 이쪽도 2대 1이고 얘는 1대 1이죠.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은 곱하면 얼마다? 다 1이죠. 그러므로 한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맞냐고? 자, 그래서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요번에는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죠. 여기에 점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여기에 3을 매달고 4를 매달고 5를 매달았어요. 무게중심 몇 대 몇? 5대 4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5대 4 위치에 있고 이 점에 뭐가 매달려 있어? 9가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네?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9가 있으니까 이게 몇 대 몇? 9대 3 위치에 여기에 9대 3 위치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게중심이 누가 있죠? 여기에 5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여기는 5대 3 위치에 여기에 8이 매달려 있고 이쪽에는 4가 있고 이쪽에는 8이 있으니까 여기는 8대 4 위치에 모여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는 4대 3 위치에 여기에 7이 모여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5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 여기는 7대 5 위치에 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채바 정리해 보면 얘는 몇 대 몇? 4분의 얼마? 4분의 3. 4분의 3 곱하기 여기는 얼마? 5대 3이죠. 그래서 5분의 3. 맞나요? 곱하기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어서 얘는 3의 5인가요? 그래서 3분의 5. 맞아요? 다 곱하면 얼마죠? 어디가? 아, 여기 가운데 5분의 4다 그지? 5대 4였으니까 그래서 얘가 1이에요.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 당나라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가 가중치 무게중심이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면적비도 마찬가지. 이 면적비와 이 면적비와 이 면적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케이? 됐니?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문제 한번 볼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 중에서 하나 A배의 PA 벡터 더하기 B배의 PB 벡터 더하기 C배의 PC 벡터가 0일 때 삼각형 PBC 대 삼각형 PCA 대 그 다음에 삼각형 PAB의 면적비를 구하라고요. 오케이? 자, 이거 구하십시오. 면적비 구하십시오. 두 문제
했어요? 네, 2번도 하십시오. 됐어요? 1번은 PA, PB, PC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평행을 이룬다고 표시해보면, 그지? 표시해보면 이런 그림일 테고, 그래서 PBC의 모양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A만큼이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S니까,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의 S 대, 그 다음에 PCA는 어디냐면 이제 B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배. 그 다음에 PAB는 C만큼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만큼이라서 얘가 A 대 B 대 C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금방 알아봐야 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3배 PA.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2배 PB인데 얘가 누구죠? PC 빼기 PB거든요. PB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KB가 있잖아. 그 넘어오면 마이너스 K니까 2배의 2 더하기 K에 얘가 PB가 돼요. PB. 그 다음에 PC는 여기가 1 더하기 K에 PC가 되죠. PC가 이렇게 되는. 얘가 이제 0이란 말이야. 얘가 0이니까 얘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으면 여기는 3, 여기는 2 더하기 K, 여기는 얼마? 1 빼기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값은 얼마가 돼? K 값은 내부에 쓰려면 전부 다 양수. 오케이? 전부 다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야. 얘를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를 고쳐서 하나를 시점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 그래서 얘를 하나를 시점으로 만들어서 그냥 정통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봐요.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 전체 문제에서 얘를 B 기준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BA 빼기 BP의 3배 그 다음에 더하기 2B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C 빼기 BP가 되죠. BP. 그 다음에 전체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됐나요? 자, B에 대해서 B를 기준으로 묶어. 그래서 BP의 값을 남기면 여기는 얼마? 3, 2, 1이라서 6이 되죠. 그래서 6BP의 값은
3BA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BC의 값이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1-K의 BC 값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BP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BA 값이 돼. 2분의 1의 BA 값이라서 반이 됐어요. 됐니? 네? 반만큼 갔죠? 그 다음에 BC 방향으로 가는데 6분의 1 빼기 K의 BC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BC 길이의 반이 돼야지 되겠죠? BC의 반밖에 안 돼요. 여기가 반이라서. 그래서 얘를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6분의 1 빼기 K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얘가 BC 길이의 반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내부에 있으려니까. 그래서 0과 2분의 1 사이가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뭐지 이거? K 값은 1보다 작아. 됐죠? K 값은 1보다 작아. 이게 2는 어디서 나왔지? 이거의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 여기서 나오나? 얘 풀면 나와요? K는 1보다 작은 거 나와. 대답이 없네요. 1 곱하면 얼마지? 2 빼기 2K 얘는 6. 여기 나오네. 2K 값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 나오지?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K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와 1 사이야. 됐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 자, 대답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그죠? 그래서 참고해서 하시길 바라요.